안녕하세요. 캐스트 소프트웨어 윤상철 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위한 백업 데이터 최적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에서 생성하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는 백업 데이터 증가를 의미하고요. 또 백업 및 재복구는 노력의 일환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영자는 이제 정확한 백업 및 복구를 위해서 실행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조직은 언제나 예산 내에서 수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둘 다 이겨내야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과 백업 및 복구를 넘어서 어떻게 이 두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및 워크로드가 어디 있든지 데이터는 최종 위치에 빠르게 저장된 후 또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또 신속하게 복구해야 하는데 데이터 보호 문제라는 이슈가 항상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워크로드가 이동하는 경우 우리는 데이터 문제에 이전과 같이 동일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클라우드란 이유로 데이터 보호 문제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기업 인프라가 개선이 될 때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그에 맞는 백업 기술 또 최신의 백업 스토리지를 반드시 도입을 해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이와 같은 개선 노력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지 하지 못한다면 무엇 때문인지 우리는 좀 돌이켜 봐야 하겠습니다. 데이터 보호 문제에 항상 따라오는 이슈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오늘 크게 4가지 먼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 문제인데요. 2021년에 생성된 데이터는 약 79제타바이트라고 합니다. 2022년 올해 생성된 데이터는 약 100제타바이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또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데이터가 2025년이 되면 100제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들이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또 다른 100제타바이트의 데이터들은 온프리미스 인프라, 엔드포인트, IoT와 같은 장치들에 저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두 운영 데이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 운영 데이터들을 또 우리는 반드시 백업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백업 데이터들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대부분이 또 어딘가에 또 저장을 해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운영 데이터는 백업해야 할 데이터도 그만큼 엄청나다는 의미인데요. 기업은 실제로 클라우드에 얼마를 지출하고 있을까요? 저희가 설문조사에서 멀티 클라우드를 채택한 응답자 중 25%는 10만 달러 미만에서부터 예산을 지출하고 또 반면 많은 기업들이 연간 한 1천만 달러 이상을 예산으로 책정했으며 또한 지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기업 데이터의 30%만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었었는데요. 이 수치가 매년 꾸준히 증가해가지고 올해 2022년에는 한 60%로 2배 정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조직에서는 많은 워크로드가 클라우드에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업하고 재복구 노력의 일부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온프리미스에 있든 클라우드에 있든 장애로 인해서 서비스 다운타임이라는 것과 또 데이터 손실에 대한 평균 비용도 분당 5,600불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비즈니스의 운영 방식에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짧은 서비스 다운타임일지라도 엄청난 비용을 처리하게 되고 또 비즈니스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데이터 보호 문제 중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4번째는 랜섬웨어 공격인데요. 솔루션 관점에서 보면 랜섬웨어 공격은 이제 만약이 아니라 또 언제가 아닌 불가피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즉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전체 보안 인프라 스택의 일부이긴 한데 오브젝트 스토리지 계층은 공격으로부터도 보호하고 또 복구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백업 용도로 사용하는 추세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랜섬웨어 공격으로 인하여 데이터 유출에 따른 평균 비용은
상당히 큰 비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아마존 AWS S3도 사실 데이터 유출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제공하는 뭐 인증이라든가 암호화 이런 것들이 랜섬웨어에 대한 방어 역할을 이제 충실히 하는데 도움이 되는 기술이기는 하지만 또 따져보면 뭐 100% 안전한 것도 아닌 점도 우리는 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는 것은 이제 본질적으로 정말로 이제 어려운 과제이긴 합니다. 지금 보관하고 관리해야 하는 백업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뭐 오늘날에 이제 스토리지 뭐 소비량이라든가 스토리지 비용 지출액 등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이제 조직에서는 이제 데이터가 증가하더라도 항상 이제 여전히 모든 것들을 백업하라 하고 또 뭐 신속하게 복구하라 하고 또 비용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요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런 뭐 주문들은 상당히 어려운 주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우리는 이미 또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찾아보게 되면 백업 및 재복구 및 데이터 보존을 위해서 클라우드를 최대한 잘 활용하고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통제하면서 복구 속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을 잘 결정하는 것입니다. 백업 데이터를 최적화해서 백업을 최적화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업 운영자는 정확한 백업 및 복구를 위한 실행 속도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조직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둘 다 우리가 해결해야 될 뭐 과제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보유하고 있는 백업 및 복구를 넘어서 어떻게 이 두 목표를 모두 잘 달성할 수 있을지 뭐 사실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답은 백업 자체를 최적화하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네 가지 백업 최적화 방법을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백업 데이터 최적화 첫 번째 방안은 중복 제거 기술을 반드시 사용하는 것입니다. 중복 제거 기능은 온프레미스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백업 스토리지 절감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가변 블록 중복 제거하고 또 압축 기술이 백업 최적화, 즉 백업 데이터를 최적화를 제공하고 이는 다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최적화할 수 있게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소스 및 타겟 중복 제거가 이제 클라우드에서 백업되기 전 소스에서 발생하는지 또는 뭐 클라우드에서 백업된 후 타겟에서 일어나는지 어느 방법이 더 나은지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스템 성능이 이제는 뭐 네트워크 속도라든가 뭐 사용 가능한 대역폭, 뭐 대기 시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소스 측 중복 제거가 클라우드 기반 백업 및 복구에 더 나은 것으로 저희들은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백업 전략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365라든가 세일즈포스 이와 같은 이제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 반드시 이들도 중복 제거를 통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들을 강조를 하겠습니다. 백업 데이터 최적화 방안 두 번째는요, 가속화 백업 및 복구입니다. 원하는 장소에서 이제 원하는 플랫폼에서 실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백업 및 데이터 전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는 기능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가속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백업 스토리지 인스턴스 간에 전송되도록 보장하는 소스 측 중복 제거가 이제 가능하게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 가속기는 백업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고 또 더 빠른 백업을 이제 더 자주 실행할 수 있음으로써 뭐 데이터 손실이라든가 뭐 손상 이런 위험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포함해서 또 클라우드 계층화를 사용하면 최신 백업 데이터를 온프레미스에 유지를 하고 또 오래된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이동해서 복구 속도 또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백업 데이터 최적화를 위한 이제 세 번째 제가 제시하는 기술은 재복구를 위해 더 빠른 복제를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것들입니다. 보안 연결 기술을 통해서 이제 안정적인 완 구간 연결과 보다 적은 수의 연결에서도 백업이 완벽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는 것들이죠. 또한 보안 연결은 전송되는 데이터를 암호화도 할 수 있고 또 중복 제거된 데이터만
WAN을 통해서 전송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백업이 불가능했던 사이트들은 이제 정기적으로 또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WAN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또 해킹으로부터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인스턴스 간에 다른 위치에 있든 그 네트워킹 안정성에 관계없이 한 인스턴스에서 다른 인스턴스로 복제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중복 제거된 데이터들을 이제 각 사이트에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네 번째 백업 데이터 최적화 방법은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 것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백업된 데이터를 덮어쓰거나 변경되거나 삭제할 수 없도록 이제 불변성 기능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설정을 통해서 랜섬웨어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또 혹시라도 백업 데이터가 삭제가 되더라도 백업 휴지통 기능을 통해서 이 불변성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지정된 보존 기간 동안 또 데이터를 안전하게 더 오랫동안 보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백업 스토리지는 일반적으로 노출이 되지 않는 독점 스토리지 프로토콜도 제공을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암호화라든가 멀티 인증을 제공함으로써 좀 더 나은 보호를 또 추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캐스트 코어스토어는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 플랫폼입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최적화를 하는 데 있어서 백업 데이터를 최적화할 수 있는 특징을 다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백업 솔루션에서도 데이터 중복 제거 기능이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조직에서 이제 데이터 중복 제거 전용 솔루션을 사실 원한다는 것도 사실이고요. 이는 최고의 중복 제거 기술은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절감을 최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보호 문제에 있어서도 코어스토어의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또 해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코어스토어의 주요 특징들은 데이터 보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또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은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지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스토어는 소프트웨어 정의 백업 스토리지입니다. 인프라가 어디에 있든 유연한 설치가 이제 장점이고요. 온프리미스에서 하드웨어로 배포해가지고 가성비 있는 중복 제거 어플라이언스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을 수 있고 또 가상 환경에서는 VM 형태로도 배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정의 중복 제거는 VM으로 생성이 되며 또 VM에서 필요한 중복 제거 성능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컴퓨팅 파워를 할당하실 수가 있고 또한 클라우드에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직접 백업 스토리지로 구성할 수 있는 오브젝트 다이렉트 배포 방식까지도 어떤 인프라든 어떤 워크로드 환경이든 자유롭게 백업 스토리지를 운영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코어스토어는 상호 운영성 또한 뛰어나며 온프레미스 인프라부터 클라우드 스토리지까지 수많은 벤더와 가상화 플랫폼 및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 보호 및 재복구와 IT 투자에 대한 투자 수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많은 백업 소프트웨어 솔루션과 코어스토어 스토리지 타겟과 통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토콜을 제공을 해서 또한 백업 중 개선된 성능을 제공해서 또 가속 프로토콜까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점 프로토콜인 RD를 통해서 랜섬웨어 공격의 부가적인 방어 계층도 코어스토어가 제공을 하고 있죠. 코어스토어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최적화를 위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스토리지 계층화, 그리고 온라인, 온프레미스 및 클라우드 기반 소스 및 타겟에서 적용할 수 있는 중복 제거, 주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들은 이제 여러 계층의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스토리지 계층은 일반적으로 복구 중에 이제 첫 번째 바이트의 데이터가 얼마나 빨리 필요한지 나타내도록 설계되어 있는데 중요한 백업은 즉시 필요하지만 몇 년 전 데이터들을 복구하는 것은 이제 즉시 복구를 시작하지 않아도 되고 또 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각 계층에서 가용성, 비용 등 다른 요인들이 있는데요. 이런 요인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것 또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최적화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를 코어스토어는 완벽한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스토가 완벽한 클라우드 연결의 첫 번째 기능은 이제 스토리지 계층화, 클라우드 티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스토리지 클래스 사용을 최적화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전략입니다. 어떤 계층에서도 언제든지 복구할 수가 있고, 문제는 이제 필요한 속도와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들인데요. 적절한 솔루션을 구축하면 이제 사내 백업과 클라우드 백업을 계층화할 수가 있습니다. 워크로드가 온프레미스에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가장 최근의 백업은 빠른 복구를 위해서 온프레미스에 유지를 하고, 또 오래된 백업은 클라우드 기반 스토리지에 계층화를 하실 수가 있는 것들이죠. 클라우드 티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백업 작업에 필요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또 빠르고 빈번한 액세스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하는 티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존 S3, 애저 블랍, 와사비, 구글 및 IBM 모두 속도와 성능에 이제 최적화된 핫티어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스 측 중복 제거와 압축의 조합은 백업 스토리지에 저장하기 전에 데이터 크기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기능은 아카이브 계층입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백업 데이터를 코어스토어 인스턴스에서 저렴한 콜드 클라우드 스토리지 솔루션,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AWS 글래시어 및 애저 아카이브로 직접 이제 전송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고객이 이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도록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고요. 이는 이 클라우드 계층화와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하지만 클라우드 기반 콜드 아카이브 스토리지 기술과 관련된 이제 더 많은 시간 초과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설계되어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 이제 보존된 백업을 보다 저렴한 아카이브 계층으로 이동해서 비용을 절감하는 정책 기반의 자동화된 방법을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백업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백업 데이터 세트가 3개월 또는 6개월에 도달하게 되면 다음 하이 스토리지 계층으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되는 그런 기능들도 가지고 있고, 아카이브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기존의 테이프 장치를 대신해서 중복 제거율이 낮은 유니크한 데이터들, 암호화된 데이터, 이런 데이터들을 장기 보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티어링을 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완벽한 클라우드 연결 세 번째 기술은 오브젝트 다이렉트를 사용하면 코어스토어에서 기본 데이터 저장소에 대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기본 저장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을 좀 드리면, 스토리지 시스템이 이제 온프레미스와 특히 이제 클라우드 모드에서 이제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보조 데이터 스토리지 요구 사항에 대한 보다 비용 효율적인 옵션으로 이제 간주가 되고 있죠. 이는 이제 백업 솔루션이 활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위치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코어스토어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점은 이제 온프레미스 또는 클라우드에서 저렴한 오브젝트 기반 스토리지와 결합된 연결, 또 업계 최고의 호스터가 제공하는 중복 제거, 압축 및 암호화 기술, 이는 이제 최고의 유연성들을 제공을 같이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용량 절감, 그리고 더불어 비용에 대한 대폭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기본 백업 저장소로 사용하는 기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많은 백업 솔루션들이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연결 인터페이스는 S3 기반 연결을 사용을 하고 있죠. 이는 이제 코어스토어가 제공하고 있는 기존의 프로토콜인 RDA, OST, CIFS, NFS와 같은 스토리지 연결 프로토콜에 추가를 의미를 하는 것들이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S3 기반 연결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이 데이터를 코어스토어 인스턴스로 이제 직접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프로토콜도 코어스토어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앞서 설명드린 데이터 저장을 위한 오브젝트 다이렉트 기술하고 함께 조합하거나 이제 고려하시게 되면, 이제는 이제 클라우드 기반 오브젝트 스토리지 사용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클라우드 기반 시장을 또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호스트에서 제공하는 중복 제거, 압축, 암호화 기술을 이제 활용해서 진정한 저비용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입증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최적화는 백업 최적화이며 이는 다시 백업 데이터 최적화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코어스토어를 활용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절감 예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어스토어의 웹 화면이고요.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서 얼마만큼 그 효과를 발휘해서 데이터가 어느 정도 저장이 된지 볼 수 있는 화면인데 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업 솔루션에서 코어스토어에 보내진 모든 데이터가 318테라 정도 되고요. 이렇게 보내진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코어스토어가 중복 제거 또 압축을 기능을 사용해서 코어스토어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저장을 한 최종적인 데이터는 4.28테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코어스토어가 백업이 된 데이터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코어스토어는 완벽한 클라우드 연결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또 계층화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 클라우드에 보낸 데이터는 약 296테라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들 또한 클라우드에 스토리지에 저장되기 전에 코어스토어는 중복 제거와 압축을 통해서 스토리지를 절감할 수 있는 기능을 통해서 백업 데이터를 줄일 수 있게 만들어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는 3.03테라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복 제거를 사용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저장된 데이터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중복 제거를 통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이 매우 줄어든 예를 보셨는데요. 그럼 이 수치를 가지고 실제 클라우드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비용은 제가 아마존 AWS 비용으로 산정을 했고요. 클라우드 없이 백업된 데이터가 296테라가 되고요. 이를 비용 산정을 하게 되면 연간 비용은 94,226달러가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중복 제거 후,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 중복 제거 후에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저장된 데이터는 3.03테라가 되는데요. 이 용량을 가지고 또 비용을 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년 비용은 856달러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스토리지 비용 절감을 확실하게 할 수 있다. 중복 제거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끔 계산을 한번 해봤고요. 그러면 여기에 추가적으로 솔루션 비용을 들였을 때 그러면 어느 정도 비용 효과가 정말로 있는지 한번 더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비용에는 코스토 솔루션 비용에는 코스토 이제 서버에 대한 비용과 그리고 3년치 코스토 라이센스 비용이 추가적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 계산을 3년 전체 솔루션 비용을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71,534달러가 되겠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코스토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클라우드에다가 데이터를 저장한 경우 비용은 282,679달러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두 솔루션 비용과 솔루션 사용하지 않은 비용들을 계산을 하게 되면 비용 절감 효과가 어마어마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 반드시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라고 우리는 보실 수가 있고요. 사실 이 절감액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제 전반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 절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은 앞서 설명드렸던 하드웨어라든가 저희 코스토 솔루션 가격을 좀 더 낮춘다면 더 많은 비용 절감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기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중복 제거를 통해서 솔루션을 사용했을 때 중복 제거 효과가 높았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코어스토어 같은 중복 제거 솔루션을 반드시 사용하는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캐스트 코어스토어는 데이터 보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백업 솔루션을 이용하더라도 코어스토어는 예기치 않은 장애 및 공격에 더 효율적으로 대비하고 비즈니스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복구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불변성 기능, 휴이톤 기술로 랜섬웨어와 사이버 범죄에 대처할 수 있게 또 해주고요. 또한 백업 서비스 제공업체는 코어스토어 클라우드 연결을 사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도 창출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고, 또 고객은 또 새로운 데이터 저장 옵션을 또 제한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코어스토어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제 마지막으로 백업 및 복구 작업은 향후 데이터가 증가할 것이 틀림이 없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은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예산을 무제한으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IT 조직은 데이터를 최적화하고 또 백업 및 복구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클라우드에 백업 데이터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비용을 절감을 해야 합니다. 조직은 데이터 중복 제거, 압축, 그리고 계층형 스토리지를 사용해서 백업을 최적함으로써 가능한 이제 적은 양의 백업 데이터를 사용을 하게끔 하고, 또 가장 저렴한 클라우드 스토리지를 사전 예방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또 백업 및 복구 작업이 최대한 신속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백업 데이터 최적화를 적극 활용해서 클라우드 비용 최적화를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는 이것으로 이번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